순서는 문물을 겸비한 행동하는 애국 논객입니다. 우리 조영환 올인코리아 대표를 애국연사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짧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민병동 장로님이 평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공산주의라는 것은 평등의 기준을 오직 물질로서만, 돈으로서만, 돈에 미친 자들이기 때문에 돈으로서만 인간이 평등하다, 평등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생을 굉장히 축소시켜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평등하다, 평등하지 않다라고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의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돈에 의한 판단, 예술적 재능에 의한 판단, 또 지식에 의한 판단, 명예에 의한 판단, 권력이, 그러니까 판단의 기준을 다양하게 해두면은 인간은 거의 평등한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 춤을 잘 춰서 1등이고, 우리는 춤을 못 춰서 꼴찌하고, 어떤 사람 돈이 많아서 1등이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꼴찌고, 어떤 사람 권력이 많지만 명예가 없어서 꼴찌고, 이렇게 이 자유민주주의는 평등 이론이 이렇게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 인생이 전부 풍부해지고 평등해집니다. 그러나 이 공산주의라는 것은, 또 좌익 이념이라는 것은, 종북 사상이라는 것은 돈에 미친 자들의 사상이기 때문에 오직 인간을 판단할 때 부자와 빈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그래서 그 판단은 폭력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절대적 평등은 절대적 폭력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현대의 평등 이론이기 때문에 우리 자유대한민국은 이미 인간을 평등하게 보는 그 평등의 기준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아마 23세기 정도 발달되어 있습니다. 왜? 연예인들이 요즘 국회의원들보다 인기가 좋고 돈도 많잖아요. 국회의원들의 명예나 국회의원들의 인기는 연예인들에 비해서는 젊은 아이들에게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평등사회가,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평등사회가 역설적으로 구현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고 또 그것을 즐기는 사회입니다. 흔히 이 세상을 움직이는 큰 두 개의 힘이 있다면 전통적으로 정치와 종교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한번 할 만한 것은 정치인이 되는 것과 종교 지도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정말 그건 할 만한 사람이다. 할 만한 직업이다. 두 개다. 사실 오늘날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되기 이전에 과학기술 이성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지난 100년을 제외하고는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들이 인간을 영혼과 물질과 권력과 명예 모든 것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정치와 종교의 영향력이 극히 약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정치인과 종교 지도자는 시간이 갈수록 힘도 약해지고 권력도 약해지고 인기도 약해지고 앞으로 이 물질에 대한 장악력도 약해지게 됐습니다. 이런 와중에 저절로 가만히 내버려둬도 21세기, 22세기에는 바로 전통적 의미의 정치나 종교 이 영향력은 약화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정치적 분야, 비정부적 분야, 소위 NGO라는 사회 일반 단체 이런 영역의 힘이 훨씬 커지고 종교보다는 심리치료사들이라든지 연예인들의 인기가 힘이 훨씬 커진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치와 종교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힘이 쇠퇴해가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에 가만히 있어도 몰락해가는 정치와 종교 과정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발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정치와 종교에 있는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이 빨리 망하기 위해서 환장한 상태입니다. 지금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과 한국의 종교 지도자들 보면은 물론 훌륭하게 하시는 옛날보다 더 세상을 포괄적으로 보고 현명하게 판단하고 정의롭고 자유롭게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기 자신을 21세기 후기 현대 사회에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지 못한 그러한 좌익 정치인이나 좌익 종교인들은 망하기 위해서 가장 열심히 노력하는 이 사회 영역의 그러한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경우가 뭔가 통진당의 정치인, 민주당의 정치인, 정의구현,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신부들, 그리고 어제 불교계에서 시국선언한 성녀 천 몇십 명, 기독교에서 또 시국선언하는 그런 좌익 목사들, 좌익 신부들, 좌익 성녀들, 이 사람들은 몰락해가는 종교 영역을 더 빨리 몰락하게 해가는 자멸족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멸족들과 21세기에 잘 적응한 자유민주주의 세계의 여러분처럼 우파 활동가, 우파 국민들이 싸우니까 여러분 이 문화 변동의 측면에서는 성부는 이미 결정난 겁니다. 지금 좌익 신부들이, 좌익 성녀들이, 좌익 목사들이 월남식으로 대한민국을 한번 적화시켜 보겠다고 마지막 발악을 하고 거짓말 생떼 쓰고 억지를 부리고 막 죽을 힘을 다합니다. 그러나 안 됩니다. 시대가 이미 추세가 자기들이 쇠락해져가는 것을 더욱더 빨리 쇠퇴해 가기 위해서 자멸극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절로 가만히 있어도 이기는데 자기들이 열심히 망해주니까 우리는 쉽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남한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좌익과 우익의 문화적 측면에서의 대결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파 어른단체들이, 어르신네들이 나이도 많고 좌익들처럼 일사불란하게 안 싸우지만은 그러나 문명의 추세와 하늘의 기운과 민중 저변의 민중의 의지는, 그리고 역사의 소명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은 이미 좌익 세력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구도로 판이 딱 짜여져 있습니다. 단지 우익의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시민 영역의 사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짜여져 있는 구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패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움직이면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좌익은 힘을 10배를 내야 이기지만 우리는 힘을 10분의 1만 내도 이길 수 있는 좋은 구도에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공산주의 다 몰락했는데 북한만 몰락하지 않았는데 그 추종하는 세력을 우리가 못 이기겠습니까?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더더욱이 이명박 정부처럼 중간에 서가지고 눈치만 보는 게 아니고 지난 1년 동안 박근혜 정부가 종북 좌익 세력을 척결하자는 의지를 조금만 비춰줘도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들이 쉽게 일어납니까? 전교조 같은 데서 9명의 수령을 지키기 위해서 6만 명의 교사들이 그 수령 9명을 지키기 위해서 불법 노조로 스스로 자기들이 전락하는 거 봐봐요. 얼마나 망하기 위해서 미친 집단이 전교조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언론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하루에 한 통 정도 이상을 꼭 방송국에 전화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감사원장을 YTN에서 보도하는데 철저하게 좌익적 시각에서 보도합니다. 그래서 항의 전화 아침에 고속버스 타기 위해서 2통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방송이 잘못되어져 가는가, 방송심의위원회 이것도 전부 아주 좌익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송이 잘못됐을 때 전화 한 통씩 해서 호통을 쳐주는 것, 이런 것들은 그 정도만 우리가 해도 되고, 좌익은 횃불을 들고 촛불을 들고 와서 밤에 구호를 외쳐도 못 이기지만 우리는 전화 한 통 까딱까딱 해주면은 우리는 쉽게 이길 수가 있고, 제가 국민행동본부에서 통진당 해산을 청원을 4차례 5차례 해가지고 이제 그 박근혜 정부에서 결실을 맺을 때가 됐어요. 또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및 그 천주교 좌익 신부들과 몇 년 동안에
인터넷에 조그마한 기사 이런 것들 써가 싸웠는데 이제 그것도 때가 되니까 온 나라가 박창신과 같은 좌익 신부 하나가 자충수를 뜨니까 이제 온 나라가 들고 올라가지고 저도 명동성당에 계속 집회를 하러 가서 연설도 하고 기자회견도 했어요. 이제 기운이 바뀌니까 천주교 사제들도 무너지고 정교조도 자충수도 무너지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정교조 통진당이 해산되는데 국민행동본부가 여러 가지 해산 청원을 해서 이제 결실을 한 6개월 내에 맺게 될 거예요. 그 와중에 저는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은 통진당에 돈을 주지 말라는 소송을 제가 2개를 제가 했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미 성관위에 돈이 가 있는 돈은 지불하는 걸로 해가지고 각하대가 제가 하나 줬어요. 그리고 돈을 주지 말라는 본안재판은 첫 번째 재판이 12월 17일 날 서울행정법원에서 첫 번째 재판이 열려요. 지난번에 돈을 주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도 변론을 우리가 너무나 잘했는데 너무나 억울해. 왜? 행정지방법원의 판사가 좌익으로 생각됐어요. 변론이 아무리 잘해도 행정지방법원의 판사가 사실은 이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통진당, 국가에서 통진당을 해산할 조치를 또 정교조를 불법 노조를 하는 조치를 노동부에서 내리면은 법원들이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예를 들면 행정법원에서는 통진당에 주는 돈을 스스로 자기들이 앞장서서 끊으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소송까지 해도 행정법원과 선관위가 통진당 편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악악 싸우는 모습을 보고 야, 이 법원이 빨갱이들의 앞잡이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빨갱이들의 앞잡이고 국민들이 소송하지 않아도 스스로 이것은 재판이 결정 헌법재판소에서 통진당에 대한 결정이 날 때까지 우리는 돈을 줄 수 없다. 왜? 혹시라도 저것이 이적 반역 집단으로 해상 명령이 내려지면 돈을 거둬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주지 않고 6개월 동안 붙들고 있다가 합헌 정당이 되면 돈을 주겠다. 그래서 그때 행정법원에서 제가 변론을 이렇게 했어요. 제가 돈이 없지만 만약에 돈을 주지 않아서 통진당에 손해가 오면은 자갈론이라도 팔아가지고 그때 내가 이자를 치고 돈을 줄 테니까 돈을 주지 마십시오. 이게 소시민이 행정법원에 그렇게 변론을 했어요. 그래도 돈을 줘요. 통진당과 같은 그런 종북 좌익 집단에 돈을 주기 위해서 환장한 사람같이 그렇게 행동했는 것이 서울행정법원의 판사였어요. 또 선관위 돈을 주지 말아야죠. 스스로. 이거는 판결 날 때까지 돈을 안 줍니다. 선관위에서 그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선관위가 제에게 보낸 답변서를 보면은 돈을 주지 못해서 통진당에 돈을 주지 못해서 환장한 놈의 답변서를 보내와요. 이게 지금 많이 배운 법원 또 많이 배운 고급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국가기관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이러니까 정치가 쇠퇴한다고 구조적으로 쇠퇴할 거예요. 앞으로 민간 영역, 시민 영역,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들이 전부 정치를 테이크오버를 해가지고 그것을 양도받아가지고 앞으로 정치 정말 많이 약화될 거예요. 종교 마찬가지예요. 좌익 신부가 천안함에 북한이 올해로 공격해가지고 46명의 새파란 청년들이 죽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죽을 만해서 죽었다고 하는 그 천주교 교회가 꼴짝 망해가지고 그 천주교회 신부들 하는 역할을 앞으로 사이코 테라피스트라고 그래요. 심리치료사들이 그 직업을 가져가고 그 사람들이 돈 벌어먹고 신부들은 앞으로 손을 털고 노숙자가 되는 게 그게 하늘의 섭리가 아니겠어요? 100년 내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구조적으로 아버지고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그 통진당 국회의원, 민주당 억지 부리고 통진당 빨갱이질하는 국회의원들 그거 사라지고 앞으로 시민단체 사람들이 와서 행정기관에 가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의논해가지고 그래서 결정해가지고 정치가 굴러가는 게 앞으로 100년 뒤에 그렇게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망할 정치와 종교가 망할 만해서 망하는데 거기에 망할 놈들이 사복이 모여 있으니까 앞으로 정치와 종교는 몰락하게 돼 있는 건데 그 정치와 종교를 몰락하게 하는 가장 앞장서서 스스로 자멸하는 게 바로 종북 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북 세력을 거두어내면은 지난 1년, 약 1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추구한 바의 국가 정상화 이것이 빨리 되고 다음 단계의 정치와 종교가 우리 땅에 자리 잡으면은 또 정치와 종교는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이 모든 문명의 사실 기초는 종교가 세우고 있어요. 북한 문명도 전체주의도 종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김일성 유일사상 종교, 그 정치 종교라고 그래요. 폴리티컬 릴리전이라고 그래요. 정치 종교를 기반으로 저렇게 만들었고 우리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좋은 가치들이 있어요. 자비도 있고 정의도 있고 진실도 있고 서로 또 구제해 주는 것도 있고 이런 종교가 정상화되면은 앞으로 대한민국은 정말 종북 세력만 거두어내면은 정치나 종교가 다른 차원의 멋있는 걸로 넘어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또 저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고 싶고 또 이 정치와 종교를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 데에는 바로 정당도 중요하지만은 바로 여러분들처럼 비정부적, 비정당적 일반인들의 역할은 과거보다 엄청나게 커져 있다. 고로 지금 대한민국이 월남처럼 안 되는 그러한 결정적인 하나의 지탱 버팀목도 바로 국민들이 건강했어요. 기자들 같으면 벌써 망했죠. 기자들 그 광우병 촛불 폭동 일으키는 그놈들 아직 그대로 있잖아요. 그 국민들이 다 같이 다 미쳐버렸으면 나는 벌써 뒤집어져 버렸잖아요. 판검사들, 최동욱 기자들 얼마나 악진정. 어제 일어난 일. 최동욱 별명이 최간통이에요. 최러브, 최간통 이렇게 해요. 아니 그 최동욱 같은 사람이 주민등록 등본이나 주민등록 초본에 혼외 자식이 있는 거 그거 공직자 그거 까는 게 그게 공직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만 혼외 자식 감춰놓으라는 권리가 있나요? 아닌데도 어제 기자들 언론 보도 보면은 최동욱의 정보를 왜 서초구청에서 왜 공개를 했느냐 악락을 쓰고 선전선동하고 있어요. 그 잘못된 거죠. 고위 검찰총장 정도 되면은 숨겨놓은 자식이 있으면은 그 언론이 캤으면은 그 원래 언론상 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구청 직원에게 원래 공무원상 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범죄자처럼 언론이 막 몰아가고 검찰이 그 사람을 수사한다고. 검찰 수사하려면은 국정원 댓글을 왜 국정원 특별수사팀 30명이 검사 플러스 수사관들이 왜 댓글 몇 개를 가지고 국정원 파괴를 그렇게 악랄하게 하느냐. 이거 특별 검사팀을 만들어야 그 특검으로 해가지고 그거 좀 수사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검찰 많이 종북 좌경화되어 있죠. 뒤집어져 있죠. 검찰 하는 행동을 보면 아직도 최간통의 호위부사들이 그대로 검찰을 장악하고 있어요. 간통자를 비호하는 게 오늘날 검찰의 주류예요. 주류.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국민들은 다 보고 있어요. 기자들만 못 보고 판검사들만 못 보고 정치인들만 못 보지 밑바닥에 뻔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정치와 종교가 약화되는 시대에 국민의 힘으로 선진화도 되고 국가 정상화도 되고 다 될 거예요.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밑바닥에 추가 든든한데 배가 뒤집어지는가요? 그래서 우리는 낙관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종북 세력을 우리 주위에 있으면은 충고도 하고 호통도 좀 치고 또 행정기관이나 정치인들을 종북 세력과 싸우도록 이렇게 국민들이 전화하고 국민들이 나오려면 가장 무섭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대, 국민이 왕이 된 시대의 특권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마 양평 우리 어르신들도
즐거운 인생이 안 되겠는가. 그래서 종북 척결도 사실은 우리 즐거운 인생을 위해서 하는 거죠. 또 종북 세력 다 없으면 재미도 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뭐 좀 나쁜 거 있으면은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을 때 어릴 때 요즘 자는 어릴 때 막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연락 튕겼다 연락 튕겼다. 그 참 고양이가 쥐 잡아먹는 것만큼 재밌는 장면은 많지 않아요. 요 튕기가 요 튕기다 우리가 고양이가 쥐 잡아먹듯이 종북 세력이 한 줌의 종북 세력을 이제 잡아먹을 때가 됐잖아요. 그래서 즐기면서 가도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역사의 추세도 맞지 않고 대한민국 사회 자유민주주의 체제에도 맞지 않고 주변 국가에도 맞지 않고 민중의 의지에도 맞지 않는 종북 세력 사실은 다 끝난 거예요. 민주당 날 뛰어봐도 소용없어요. 선거하면 앞으로 계속 질 거예요. 불쌍해야 그런 말 하고 싶지도 않아요. 다 지게 됐어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의 뜻대로 대한민국이 앞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그러한 행복감 내지는 자신감을 가지고 유유히 움직이면은 종북 세력은 끝날 거다 하는 그러한 저는 상당히 낙관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지금 우리 조영환 대표께서 말씀하신 최동욱이 제가 최씨인데